안녕하세요. 의사는 치료하고 자연이 낫게 한다. 경희바른 한의원 원장 주진원입니다. 공황장애라는 병이 왔을 때 어떤 분들은 빨리 그것을 잘 극복하게 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5년, 10년, 20년간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을 겪게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병이 가볍게 와서 또 빨리 극복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나 이런 오해들로 인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질병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공황장애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나 오해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외부에서 공황장애 환자들을 볼 때 발생하는 이제 기본적으로 오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 공황장애를 치료할 때 본인과 외부에서 바라보는 이제 오해는 바로 무엇이냐면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의지가 약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을 겪을 때 당사자들이 굉장히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버스나 지하철을 못 타게 되기도 하고 또 비행기를 못 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는 마치 의지가 굉장히 약한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인류가 질병을 치료를 해보고 극복을 해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노력과 통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지혜의 통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감기 몸살이 들어서 몸이 아프고 열이 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기는 쉽진 않죠. 만사가 귀찮고 힘들고 쉬고 싶을 그런 마음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심한 그 위장장애가 생겨갖고 음식을 못 먹고 있을 때 우리 앞에 어떤 맛있는 음식이 놓여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막 먹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인가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낫고 나면 어떤 음식을 먹고 싶기도 하고 또 몸살이 낫고 나면 또 영화도 보고 싶고 놀러 나가고 싶기도 하고 이런 욕구들이 다시 샘솟고 의지가 생기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경험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공황장애에서는 이런 것들이 매 순간 매일매일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의지가 약해서 병이 생긴다라고 하는 의지 자체는 병의 원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병으로 인해서 의지가 약해졌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도 최근에 이제 뇌과학을 연구를 하면서 인간의 감정이라든지 욕구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뇌에 있는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의 영향을 받고 좌우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이제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약물이 이제 선택적인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다라고 하게 되고요. 그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우리 몸에서 이제 식욕도 만들고 여러 가지 욕구와 마음의 편안함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족할 때 이제 우리가 불안을 느끼고 식욕도 떨어지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죠. 또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이제 우리가 스파이 영화죠. 그런 데서 잘 나오는 이제 자백 약물들이 있죠. 어떤 약물을 투여하게 되면 이제 자기가 숨기고 있던 정보들을 상대방이 물어볼 때 숨기려고 했던 이제 그런 그 억제됐던 마음들이 풀어지면서 자백을 하게 되는데 이런 약물들이 실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이제 마음, 감정, 의지라고 욕구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어떤 물질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에서 문제가 되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역시 같이 좌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공황장애 환자들이 반복해서 우리가 이제 발작을 경험하고 응급실을 뛰어가서 검사를 하게 되지만 이상이 없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이 공황장애를 잘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는 개인이 너무 예민하다거나 또는 과민하다거나 또 의지가 약하다든가 또는 심하면 꾀병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것이 몇 번 반복이 되면 이제 반복이 되고 의지가 약하거나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 본인의 병을 알리기를 굉장히 꺼려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또 이런 발작이 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2차적인 이제 불안이 생기죠. 바로 이 부분이 이제 공황 발작의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즉, 내가 사람들 앞에서 발작이 나거나 자제력을 잃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굉장히 그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이런 발작을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만성적인 이제 불안을 가지고 이것 자체가 예기 불안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제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또 주위 분 중에 이런 공황장애가 있다면 이분이 의지가 약해서 병이 왔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병이 생겨서 의지가 약해진 결과라고 이해를 하시고 좀 편안하게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당사자들이 이 병을 해결하는데 좀 더 편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의 어떤 그 오해와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인데요. 자, 불안과 공포를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발작이 온다라고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 공황장애 환자분들이 예기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발작이 나타나게 되면 그 장소에서 어떤 그 발작이 또 나타날 것에 대한 굉장히 불안과 공포를 가지게 있게 되죠. 그런데 실제 발작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내부에서 실제 발작에는 간극이 존재합니다. 즉, 어떤 생각으로 어떤 불안이나 공포를 생각해서 발작이 나타나는다기보다는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제 친구들이랑 기분 좋게 재밌게 잘 놀았는데 다음날 갑자기 몸에서 탁 발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에서 주변의 상황 또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발작이 일어나기 때문에 갑자기 심장이 뛰고 숨이 안 쉬어지니까 숨이 안 쉬어지는 것에 따라서 내가 질식감과 절박한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체 현상, 반응이 먼저 오고 그 반응에 따른 감정 반응이 뒤이어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어떤 또 발작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불안을 가지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발작 자체에 대해서는 이것이 불안과 공포 때문에 나타난다기보단 이런 것과 무관하게 몸에서 먼저 그냥 반응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또 이제 주변에 또 이렇게 본인도 그렇고 이런 발작이 난다면 내 몸에서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발작이 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좀 더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오해는 이제 공황장애라고 하는 병은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정신적인,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진행이 되고 나서 이런 것이 단기간에 바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어릴 적에 있었던 것들이 나중에 시차를 두고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공황장애와 관련된 어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발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 이제 자기 건강을 위해서 헬스클럽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다가 공황 발작이 일어나는 경우 상담을 한 사례도 있고요. 또 여성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하다가 식사량을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제 심장이 뛰면서 막 더운 데 가면 답답해지는 거죠. 숨이 안 쉬어질 것 같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단기간 끝날 수도 있지만 또 장기화되면서 공황장애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또 상담했던 하나의 사례는 이제 목이 불편해서 어떤 통증 클리닉에서 이제 통증 주사를 맞았는데 이 이후부터 이제 어떤 어지럼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불안하기도 하고 막 이제 안절부절하게 되는 전형적인 공황 발작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목에 이런 통증 치료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모든 치료가 다 무슨 100%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일부에서는 또 체질에 따라서 특수한 체질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전혀 심리적인 그 이전의 스트레스나 그런 거랑 상관이 없이 그냥 이런 어떤 치료를 받은 후에 공황 발작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정신적으로만 인해서 어떤 신체화 장애라든가 또는 히스테리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공황 발작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한방의 입장에서는 이제 정충이라고 하는 병의 하나의 형태이고, 이 원인은 바로 이제 간기울결이라고 하는 신체에서 기의 순환이 잘 안 돼서 발생하는 이제 문제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문제와 또 신체적인 문제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치료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런 정서적인 것과 관련돼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 치료를 하는데 잘 컨트롤이 안 되면서 병이 오래 간다면 반드시 신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고려를 하시고 치료를 하신다면 또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원활하고 용이하게 치료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 공황장애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오해로 인해서 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오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